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브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럼피스킨병인데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빨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어떤 병인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네. 소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인데요. 럼피, 혹덩어리, 그리고 스킨, 피부라는 이 질병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 피부에 피부 결절, 혹이 특징적인 임상 증상입니다. 폐사율은 한 10% 이하고요. 주로 흡혈곤충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요.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소하고 물소에만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이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침팔이라든지 모기 뭐 이런 네.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 가축 전염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위클리브에서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본 병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병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0월 31일 녹화 날짜 기준으로 전국 8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총 69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4,966두인데요. 한우, 젖소, 유구 농장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 최초 신고일이 10월 19일이에요. 네. 이게 충남 서산의 한우 농장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거의 10일 만에 69건이 발생을 했다면은 와, 이 확산 속도는 엄청난데요, 진짜? 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게 지금 10월 19일 날 첫 번째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한 9월 중순 정도부터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최초 발생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를 했거든요. 이동 제한도 강력하게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넘나들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세계동물보건기구 WAH에 따르면요, 이 럼피스킨병의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8일이에요. 꽤 기네요.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바이러스가 좀 퍼져 있는 상태에서 잠복기가 끝난 농장들이 하나하나씩 임상 증상이 발현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하나의 가능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좀 발표되길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럼피스킨병이 올해 처음 발병하긴 했지만 이미 정부가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2년 전부터 유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백신 54만 도분을 사전에 수입해서 비축을 해놨었고요. SOP라고 하죠. 긴급 행동 지침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2019년에 또 다른 일종 가축전염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맞아요. ASF가 우리나라에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럼피스킨도 원래 아프리카 지역의 토착 전염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로를 따라서 똑같이 럼피스킨도 2013년부터 전 세계로 확산하기 시작했고요. 2019년 이후에 중국 전역을 거쳐서 뭐 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다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음으로 들어올 가축전염병이 바로 이 럼피스킨병이다 라고 예상이 됐고요. 그래서 방역당국이 미리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사실은 질병이 대륙을 넘나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네. 발생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쨌든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미리 좀 예측을 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저는 확실히 좀 칭찬해 볼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백신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럼피스킨병 하면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비교를 좀 해보게 돼요. 저희가 위클리브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처음 발생했을 때 백신도 없고 치료약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해서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럼피스킨병은 백신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남아공의 OBP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한 백신이 있고요. 또 남아공의 디자인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이 있는데요. 럼피백스 백신입니다. 현재 MSJD가 판매하고 있고요. 또 튀르키예, 터키에서 베탈사라는 곳에서 생산하는 럼피백 백신이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백신이 지금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축해놨던 백신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그 54만 두분 미리 비축해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백신 한 번 맞으면 진짜 효과 있는 건지, 그리고 소들이 그 전에 안 맞던 백신을 맞았는데 이 소고기 먹어도 되는 건지, 소가 생산한 우유 마셔도 상관은 없는지 엄청 궁금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아까 사전 비축한 54만 두분, 근데 이걸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400만 마리분을 추가로 지금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소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고요. 이 긴급 백신 접종을 11월 10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백신이 효과가 있습니다. 대만도 2020년에 최초 발생한 다음에 백신 접종에서 추가 발생을 막은 적이 있고요. 현재 이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의 소는 모두 살처분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 질병이지만
럼피스킨병이 걸린 소고기가 유통될 확률은 일단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되고요. 또 백신을 접종한 소고기 그리고 백신을 접종받은 소가 생산한 우유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네. 예, 요거 하나. 그리고 백신 예방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 백신을 맞은 소의 고기와 우유 먹어도 상관이 없다. 네. 딱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안심이 좀 됩니다. 그렇죠. 예. 다만 부제역 백신 같은 이런 다른 백신들은 근육 접종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럼피스킨 백신은 이 근육 접종이 아니라 피하 접종이에요. 피하. 근데 이게 반려동물과 다르게 소의 피하 접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이 긴급 백신 접종을 하는데 50도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가 가서 접종을 해요. 근데 네. 50도 이상의 전업 농가는 지금 농가에서 알아서 자가 접종을 하거든요. 근데 비율로 보면 자가 접종하는 농가가 이제 72%가 되는데 소 숫자가. 근데 피하 접종이 어렵다 보니까 혹시라도 자가 접종을 하는데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은 전문적인 가축전염병 백신 접종 그리고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사의 이동 제한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네. 이 수당 현실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진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하 접종은 사실 저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진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어렵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소를 오래 키웠어도 자가 접종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수의 공무원의 처우 개선 얘기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질병이 대륙을 넘나드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리 예측을 했던 것처럼 또 소와 돼지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질병들이 다른 대륙에서 발병을 하고 있는지 추적 조사도 해야 되고요. 미리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수의 공무원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인력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의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럼피스킨병 진짜 백신으로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가져봅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